그동안에 이 한국에서 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힐러리가 계속 앞서고 가끔 트럼프가 위협하고 이런 부분이지 과연 트럼프가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것이 한국의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언론 또 한국 이 사회의 상류층들의 시각이고 또 그 시각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전달되어서 대중들도 대다수가 힐러리가 된 거다. 황양수 전 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창준 씨라고요. 제가 몇 번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의 하원 의원을 최초로 했던 교포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트럼프가 된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책까지도 냈습니다. 자, 미국 사회를 좀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보다도 훨씬 더 이번 대선에 담겨 있는 미국 사회의 복잡 단안한 어떤 형상들을 갖다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트럼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유럽이나 미국에서 바닥에서 서민의 정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근데 과연 미국에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인데 그런 변화를 받아줄 세력이 있습니까? 자, 트럼프나 이 샌더스가 원래 아웃사이더로서 밖에서 정치를 하려던 사람입니다. 트럼프도 한때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제3 세력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샌더스도 원래 진보 정당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도저히 제3 정당으로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민주당을 들어갔고 한 사람은 공화당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한테 뺏겨버렸고 민주당에서는 다 달라붙어서 샌더스 팔을 비틀어서 힐러리를 만들었지만 지금 힐러리와 트럼프가 저렇게 이전 투구를 벌이는 양상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이나 부시 가문이나 더 나아가서 민 롬니니 존 맥케인이니 지금 공화당의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못마땅한 거죠. 트럼프한테 제가 당원을 다 뺏겨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 대선은 이 경선에서 나타난 미국의 가장 큰 변화는 200년씩의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공화민주 양당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저들만 모를 뿐입니다. 자, 유럽에서도 기성정당이 거의 무너져 간다고 이야기했고 세계 곳곳에서 아웃사이더의 열풍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그래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비슷하거나 2, 3% 저도 표를 깨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막판에 중요한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이 TV 토론을 하는 날 여자들 빌 클린턴의 여자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사람 여자들을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을 거다 했는데 정확하게 2차 토론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하죠. 1차 토론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일이니까 자기가 여러가지 밑바닥 정서나 이런 걸 봤을 때 모험을 하지 말자, 안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매우 소극적이고 조금 이상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니까 1차에서 깨졌다 이런 소리가 나곤 했는데 2차에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트럼프 본인도 이러다가는 지겠다 뭐 아니면 도다라는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여자도 동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진흙탕이고 개판이다 이러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 또 그 마누라는 사람이 또 대통령 하겠다고 놓으면서 저런 여자들에 대해서 옹호를 해줬는데 그것이 부인으로서 남편을 사랑해서 이 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까지도 다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빈보로 하면 문제고 힐러리가 빈보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준 거고요. 당신이 감옥에 가게 될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장관 시켜서 특별검사를 시켜가지고 당신의 이메일 게이트나 여러가지 공작을 조사하면 당신이 감옥 가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미국에 힐러리를 싫어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열강을 가져다 준 겁니다. 자,
자, 그리고 트럼프가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도 쓸 카드를 다 쓰겠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음담 패설에 관한 영상이 더 있다가 올 수 있겠죠. 트럼프도 그거 터질 거 생각하고 양에 진흙바닥에 가서 같이 뒹굴다 보면 내가 진흙이 더 많겠느냐, 네가 진흙이 더 많겠느냐 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삼가하던 힐러리 건강 문제를 정조준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날 공개한 30초 분량의 TV 광고에서 폐렴 후유증으로 9.11 추모 형사장에서 휘청거린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는데요. 차기 대통령은 이란 테러, 위리즘, 북한의 위협, 이슬람 국가 IS의 바로, 리비아와 북아프리카의 혼돈 등 위험한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나레이션이 나오고, 곧바로 힐러리가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계단에 오르는 모습하고 하원 벵가지 사건 조사위원회 정원에서 기침하는 장면, 9.11 행사장에서 벤 차량에 오르면서 휘청거리는 모습 등을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벤 차량에 오르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죠. 자, 그래서요, 이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서 매 순간 실패했다. 이제 그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힐러리는 세계를 이끌 용기와 힘, 체력이 없다. 그녀가 다시 우리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의 남은 전략은요, 딴 거 없습니다. 힐러리 지지층들을 투표장에 안 가게 하는 게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기 찍은 사람은 다 찍을 거니까 힐러리 찍는 사람을 맞이 못해서, 내가 싫어서 정권 교체가 될까봐 힐러리를 못마땅해도 찍겠다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안 보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나 유색인종 등 자신에 대한 지지가 낮은 계층을 공략해서는 이미 이 성산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이민정책이라든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은 수위를 낮추고 대신에 이메일 스캔들, 빌 클린턴 이 성추문 문제, 그리고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 건강 문제 등을 가지고 떠들어서 선거일날 힐러리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힐러리 지지자들이 힐러리한테 실망하고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이럴 바에야 제3당 게리 존슨이나 찍어주자 자유당에, 내지는 투표하지 말자,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힐러리의 건강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 9.11 추모식 때 이 힐러리가 중간에 이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나와서 벤에 아주 이렇게 실려가다시피 실려가가 딸 집에 가서 쉬다 놓는 장면, 계단을 올라가다 휘청거리는 장면, 연설 중에 갑자기 멍청하게 딴 데를 한참 쳐다보고 있는 장면, 그리고 막 손이 떨리는 장면, 계단에 부축해서 올라가는 장면, 벵가지 청문회하고는 뭐 실신했다라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이상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폐렴을 뭐 지난 9.11 추도식 때 이렇게 보인 건강 이상 행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미국의 진보 언론이나 좌파 언론들, 심지어 LA 타임스까지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는 것, 즉 솔직히 밝히지 않는 것은 힐러리의 신뢰에 큰 문제를 준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MBC 등도 이런 의견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요, 오바마의 최고 참모였던 데이비드 엑슬로드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은 트위터에서 폐렴은 항생제로 고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의혹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힐러리의 사생활을 숨기기는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힐러리 건강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빌 클린턴이 나섰는데 그는 더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CBS 인터뷰에서 지난달에 최근 몇 년 동안 힐러리가 심각한 탈수 증세로 자주 쓰러지곤 했다 이랬는데요. 힐러리는 또 CNN에 나와서 자주는 아니고 그 전에 몇 차례 쓰러진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나이가 아직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리 쓰러집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안 쓰러지죠.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경무에 도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주 쓰러진다는 것은 심각한데요. 미국의 드러지 리포트라는 온라인 매체가
지난 2012년에 힐러리가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1년 동안 휴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이렇게 대선에 도전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힐러리는 음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힐러리 주치 리사 바닥 박사가 2014년 2월 5일자 진단서에서 힐러리는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적힌 내용이 트위터에 올랐다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자, 힐러리 측은 근거가 없는 음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CNN의 인기 진행자 드루스 핀스키의 내과 전문의가 지난달 힐러리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건강 이슈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힐러리가 뇌진탕을 당한 뒤 벵가지 테러 청문회 때 프리즘 안경을 쓴 것은 그가 뇌 손상을 입었다라는 증거다라고 했는데 뇌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이후로 이 사람은 CNN으로부터 해고를 당했고요. 정치 전문 매체 인포워스닷컴은 2달 전부터 힐러리 건강 이상을 많이 제기해 왔는데요. 우리 측 힐러리 캠프 담당 취재진에 따르면 힐러리 건강은 매우 안 좋은 상태다.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게 확실하다. 얼마 전 오하이오 힐러리 유세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휠체어 응급차까지도 대기하고 있었다 이랬습니다. 이에도 인터뷰 중 질문을 받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과 연설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모습 등 건강 이상설을 증명할 만한 동영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미국의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를 했던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힐러리의 병 이름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쪽에서는 이 치매 초기다, 즉 뇌혈관성 치매 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계에서는 힐러리가 뇌혈관성 치매 초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힐러리가 수명이 1년 남았니 2-3년 남았니 하는 익명의 전문가 동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파킨슨병인가 노인성 치매인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이 뇌질환에서 오는 혈관성 치매라는 겁니다. 이 뇌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결국 뇌에 있는 혈관의 흐름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힐러리가 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혈전, 즉 피 속에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뇌혈관에 있어서 혈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뇌 조직을 파괴해가는 그런 뇌혈관성 치매로 이렇게 의심된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떠도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한 외대 교수가 지금까지 자기가 세계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맡아왔는데 힐러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힐러리의 건강을 지적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거나 내몰린다. 심지어 살해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떠들고 있습니다. 드류 핀스키, 아까 이야기했죠. CNN에서 텔레비전에서 활약한 유명한 내과 의사였는데 힐러리 질병에 대한 폭로를 하고 난 뒤에 방송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데이비드 셔먼은 허핑턴 포스트의 전직 기자로 힐러리의 건강 상태를 폭로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힐러리의 치료 기록을 읽은 바로는 그녀는 뇌경색 뇌질환에서 오는 혈관성 치매로 남은 수명이 1년 정도다. 많은 영상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엄중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병은 진행성이기 때문에 발병에서 남은 수명이 3년에서 5년이다. 처음 시작되면 3년에서 5년을 산다는 겁니다. 자, 힐러리의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마른 기침. 이것이 이 정세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뇌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은 기침 한두 번으로 끝나지만 힐러리는 한번 기침을 하면 몇 분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힐러리는 기침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치료 기록을 보면 혈관성 치매라고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뇌 간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적고 약하면 급속히 쇠약해지는데 힐러리가 혈관성 치매라면 몇 달 안에 더 악화된 증상이 나타날 거다. 또 치료 기록에는 복합적인 부분 발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혈을 갖다가 쩝쩝쩝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로부터 이루어졌던 유해한 자극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는 보도진 앞에서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안정제를 갖다가 이 피하에 주사하기 위해서 힐러리 옆에는 항상 피하 주사기를 소유한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사태를 이렇게 막기 위한 건데 디아제팜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응급치료용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기구다라는 거죠. 만약 발작이 일어나면 뇌는 산소 부족이 되어 더욱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면 피하 주사가 필수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폐가 안 좋아서 가끔씩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이렇게 호흡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겪는데요. 이게 기침이거나 발작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산소 공급이 잠깐 중단될 수 있고 이것은 상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많은 의사는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당신이 신경외과, 신경과, 신경혈관 전문의라면 힐러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힐러리는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장시간 서 있을 수도 없고 지지대 등을 잡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여러 차례 확인됐고 유세장에서 스크린에 비춰진 원고를 읽고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향후 급속하게 악화될 거고 평균 수명은 4년 정도지만은 힐러리 정상을 들어보면 마지막 1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옆에는 가장 중요한 측근인 흑인 남자가 신분증에는 메디칼 의료 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왼손에는 수수께끼 모양의 검은 막대 물체를 들고 다니는데 이 물체의 확대 사진을 보면 이것이 이 안정제 그러니까 지아제팜 1회용 이 피하지방 주사기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1회에 10mg을 주사하는데 이 주사기의 회색 몸통 부분에 디아제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 14cm, 지름 2.4cm, 총알이라고 불리는 주사 바늘 모양의 앰플 길이는 4.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힐러리요. 건강 심각합니다. 아마 트럼프는 남은 시간 동안에 별다른 정책이니 뭐니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요. 끝난 것 같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